안녕하세요. 특집 주식명가의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이제 2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79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MTNW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궁금증 해소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부터 시장 전망까지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3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 가능한데요. 전화 연결은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세하게 전략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참여 방법 체크해 보시죠. 네, 특집 주식명가 2부에서는 불세 위원님 그리고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쉬는 날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다뤄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코스닥 대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코스닥은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불세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어제 9시에도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완벽하게 대형주가 지수를 선도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개별주 시장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요일에 이제 지수가 내렸고 이제 어제는 또 지수가 올랐고 PPI 지수 발표하고 상승을 했고 또 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CPI 지수 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은 강보합으로 빠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거겠죠. 그래서 이미 저점에서 크게 오른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저점에 있고 지금부터 올라갈 섹터, 좀 모멘텀이나 재료가 큰 것들 아니면 좀 단기간에 일정이 앞에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살짝 약하다. 그것 자체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시장은 어차피 대형주가 선도를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 그리고 저점에서 좀 재료가 나왔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시장 분석해드렸거든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별적인 장세 속에서 살아남는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위원님과도 시장 분석 함께 해볼 텐데요. 위원님과는 처음 함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미 증시 같은 경우는 미리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시장 확정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진전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할 때는 조금씩 이제 수급을 받쳐주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이미 우량주들 같은 경우가 크게 스마트머니는 미리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즉 우량주 같은 경우가 내 매수가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했을 때 얘를 계속 묶어두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한두 종목이라도 테마주를 잡아서 내 수익률을 좀 보완할 만한 종목들을 빠르게 선점해 내냐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즉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결국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밀려 올라갔던 증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또 이러한 부분도 악재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악재는 해소되지만 내 종목은 이 악재가 완벽하게 소개될 때까지는 올라오기 좀 힘들다라는 관점 때문에 뉴스가 있는 쪽에 또는 재료가 있는 쪽 테마주에서 어느 정도 일부 정도는 잡아가시면
연말까지 그냥 계속 지켜보시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즉 테마주 쪽에서 지금 수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테마장에서의 장점은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즉 테마 종목들을 잘 잡게 됐을 때는 이 반도체의 손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수익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테마 장세에 올라타 보자라고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섹터를 노려봐야 할지 이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불세위님께서는 네. 워낙에 이 섹터 정말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물어볼게요. 어떤 예. 섹터 봐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섹터 뭐라고 여쭤보면은 10명 중에 8명은 2차 전지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계속 올랐고 뭐 전기차 시대 온다, 망할 일이 없다, 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1년 지났는데 다 어떻게 됐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는 뭐냐? 올해 대형주 섹터 중에 가장 뜨거운 건 누가 뭐래도 당연히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최근에 고점 찍고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몇 배씩은 올랐습니다. 그 당연히 뭐 지금 자리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이런 섹터, 이 종목들의 비중을 태워서 먹을 수 있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배씩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를 잡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 그 미국 최대 대선 이벤트가 있죠. 미국 대선.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경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확답을 정해두고 여러분들께서 누가 될 거다 해서 그렇게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점에서 모멘텀이 큰 섹터나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개별 섹터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오히려 더 확전되는 분위기고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딱 우리나라 그 개별 테마 중에서 저는 가장 상승 여력이 높고 크게 갈 섹터는 역시나 대왕고래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에 시추 일정 있죠.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지금 진행 중이고 시추 일정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대왕고래 관련주를 여러분들께서 좀 메인으로 계좌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도 섹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주도주에서 좀 대장을 잡는 뭐 단기성 매매 이런 거를 병행하시면서 연말까지 가시는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별 테마 장세 속에서 어떠한 섹터를 노려보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포항 영일만에 대한 이슈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민재 위원님께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테마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증시가 지금 하반기로 갔을 때 상승한다는 관점보다는 뭐 횡보하거나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실 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만한 이 포트폴리오가 내 계좌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악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에는 또 똑같이 나는 그냥 장이 빠질 때 손실 나는 계좌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수혜주를 사실상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사실상 수혜주는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한다고 했을 때는 증시가 일괄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은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주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됐을 때는 이런 유가스 종목들이라든지 해운 종목들을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국내 단독 테마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가장 밀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지는 다 머니투데이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 침체가 오든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해외에서 전쟁이 나든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일만에 이제 시추를 해서 유가스에 대한 확보를 지금 정부 사업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뭐 사실상 테마의 존속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테마의 이 기간이 길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이슈를 타지 않고 단독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서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영일만 테마주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한 테마로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테마 그리고 섹터로는 가스 관련 종목들, 유전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 섹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는데요. 유망주도 이제 마지막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청자분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DIC 네. 5,740원에 10%요. 네, 5,740원에 10% 보유 비중. 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셔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전략 물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볼세요님, 네네. DIC 손실 구간에 계신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은 비중이 10%밖에 안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하락장 영향 때문에 계속 우하향하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네. 비중이 적으시니까 약간의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5,700원 네. 평균 단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비중 5에서 10% 정도만 더 사시면은 평균 단가 5,000원 초반대까지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네. 조금 비중 추가를 하신 다음에 좀 목표가를 그 6,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와. 시간은 좀 걸리실 수 있어요. 이게 네, 그 부품 테마가 괜찮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네. 현금 여력이 되시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6,000원까지 노려보시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계셔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본전이나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손절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종목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차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이 왜 이래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종목이니까요. 쭉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IC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도 전화 통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향요. 네, LG화학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는요? 42만 원에 30%입니다. 비중도 좀 많고 또 평 단가도 높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지금 평 단가도 좀 많이 높고요. 보유 비중도 높은데요. 이 종목 희망 있을까요? 네, 사실 가격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시작할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수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지금은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이 네. 매도세에 의해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국은 이 대표적인 성장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와 2차전지 또는 AI와 로봇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가 성장을 하면서 이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너무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네.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한번 교체 수위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바꿀 만한 사람들은 이미 좀 바꿨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변화가 네. 일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급격한 네.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잠깐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결국은 이게 다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네.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대부분의 아마존도 그렇고 한국 뭐 테슬라도 그렇고 삼성이나 LG도 마찬가지고 로봇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로봇에 결국은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배터리가는 앞으로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 수혜를 좀 받는 수급이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설명 마치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수가가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적정 가치라는 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LG화학의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게 42만 원보다는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과매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강했던 자리가 바로 이 42만 원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즉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큰 박스권이 일었을 때에도 박스권 상단의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과 2020년 즉 코로나 때 주가가 급등했을 때에도 급락을 했을 때 그 시점에도 결국은 이 매수가였었던 이 가격대에서 42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래 같은 경우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 이제 장이 빠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사실상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이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늘리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여기서 제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기간 조정일을 받던지 아니면 모멘텀을 받을 때 동안은 한참 동안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했던 매집 단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올리기 전에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라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중을 30%나 태우고 있는데 나는 손절을 절대 못하는 성향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42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무조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난 너무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에는 테마가 워낙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30%, 50%씩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비중을 3분의 1 정도만 떼서 테마주에 옮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 때는 3분의 1 정도만 비중 빼내시고 얘는 굳이 손절보다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시간 투자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다음 종목으로 곧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를 통해서 받아본 종목인데요. 동방이고요. 매수가는 3,1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불세 위원님께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동방은 뭐 물류 관련해서도 있고 네. 앞서서 강조해 주셨던 대왕고래 네. 이쪽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잖아요. 예. 지금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손실 메꾸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구간 손실이라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하고 그래도요. 예, 최근에 뭐 하락장 잘 견디고 올라와서 횡보 중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가 이제 거래량 없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TMF 사태가 있었죠. 이제 물류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로 이게 쿠팡 상장 당시에 주가가 10,000원 넘게 올랐던 이력이 있을 정도로 쿠팡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회사 자체가 너무나 튼튼하고 돈 잘 벌고 재산도 많고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후반까지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 TMF 사태 터졌을 때 이제 뚫고 올라가겠거니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좀 뚫지 못하고 그 이슈 시들해졌는데 빠졌다가도 또 다시 별 이슈 없는데도 올라와서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앞에서 매집이 확실히 되어 있는 종목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쭉 들고 가셔서 저는 4,000원 이상 목표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답답해서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셔도 3,500원에서 뭐 절반 익절 나머지 4,000원 위로 이런 두 가지 전략으로 손절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 필요 없이 그래도 4,000원까지는 노려보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 접수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6만 원, 비중은 꽤 높네요. 50%입니다. 김민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이 종목 일단 매수가도 지금 마감가랑 비교했을 때 조금은 높은 것 같고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에 좀 편성이 되어 있죠. 일단은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이 염호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룹 레벨이 자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포스코 그룹 하면 철강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2차전지에 리튬에 대한 이 염호를 가지고 있게 되면서 기본 자본 가치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적정 가치에 맞게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철강 회사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스코 인터넷 기존 자체가 몇 년 동안 2만 원대와 3만 원대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염호를 가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이 바뀌었습니다. 즉 주가가 레벨 자체가 한 4만 5천 원부터 6만 원대에서 이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뭐 아무리 기업 가치가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재료가 없으면, 즉 뉴스가 없으면 주가는 사실상 상승하기 힘듭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영일만과 관련된 테마에 묶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4만 4천 원대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올해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즉 올해 한 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최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자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위로 올라갈 때의 저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만 5천 원과 6만 원 사이 때 저항대가 좀 많이 있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약간의 저항을 받지만 결국은 재료에 의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과거에 6월 달에 있었던 거래량 때문에 약간의 힘을 비추는 모습이지만 재료가 부각됐을 때는 거래량이 같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고가였었던 72,800원대도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손실 보면서 팔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전량 보유하셨다가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하니까 비중을 한 15% 정도로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15%, 25% 가까운 비중은 분할해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쪽에서 편입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삼천당 제약요.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6%, 매수가야, 19만 8,694원이고요. 네. 비중은 6%. 네, 알겠습니다. 예. 약간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좀 많이 마음에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적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은 삼천당 제약 매수하신 이후에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네.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네, 뭐 워낙 핫한 종목이고 바이오에서 거의 대장 주격으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대장이기 때문에 양반이고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 비중 6%니까 저는 10%까지는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15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평균 단가가 19만 원대로 좀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의 추가 매수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단가가 17만 원 정도까지는 낮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18만 원 내지 19만 원. 네, 조금 오버슈팅 잡아도 20만 원. 네, 이 정도로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주라는 게 사실 이미 저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예요. 지금 삼천단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이 그 기술 이전이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그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위고비 출시가 이제 10월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대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그 3대장 섹터 중에 그나마 지금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게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목표가를 19만 원 내지 20만 원까지 너무 23만 원 고점 돌파할 거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이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안 되면은 저 주가가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손절가도 13만 원으로 설정을 확실하게 두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그래서 기계처럼 좀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매매 기간도 저는 그 10월 달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위고비 출시하고 비만 치료제 그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분위기가 향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3만 5천 원요. 네네네. 13만 원대 빠지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10%인데 너무 빠져내려가고 나 4%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손절을 했어도 더 빠진 가격에 사면은 그거는 그래도 손실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손실분을 더 메꾸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예. 지금 자리에서는 예, 도전은 해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다음부터 아. 저점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지양하셔라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3천당 제약 평단가 낮춰본 이후에 조금씩 수익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천당 제약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전화통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주 반도체요. 네, 제주 반도체 평단가와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네, 25,000원에 20%. 네, 25,000원에 20% 보유 비중 네. 들고 계십니다. 김민재 위원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위원님, 이 종목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비중도 20%나 들고 계신데 이 종목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좀 컸었던 종목이고 핫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물려 있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사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괜찮지만 결국은 이 수급에 의해서 종목은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은 별다른 뭐 반도체 약재가 있어서 사실상 빠진 건 아닙니다. 즉 이제 앞으로의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즉 하반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이 악재가 걷어져야지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뭐 미국 반도체가 괜찮으니까 한국 반도체가 괜찮을 거다라고 계속 버텼었는데 이게 네,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즉 산업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원인이 해결돼야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원인이 아니었었고 그 밖에 기타 악재, 즉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안 좋을 거다라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결되려면 이제 3분기 실적도 여전히 반도체가 괜찮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폭락장도 아니고요. 지금 어떠한 큰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빼놨다가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다 싶으면 천천히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손실폭이 너무 크신 만큼 손절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 또는 고용이라든지 물가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시점부터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회복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내려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 때문에 당분간 즉 적어도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성향이 들어가겠죠. 내가 이 종목이 올해 연말 수준까지도 계속 조정을 받고 매수가까지 안 온다고 했을 때 나는 기다려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안 팔고 기다린다는 성향이시라면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그런 성향은 아니고 이게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뺀다라고 하신다면 못해도 일단 22,000원대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죠. 거의 올해의 저점이 사실상 이번 7월달 증시가 빠지기 전까지는 같은 가격대였던 22,0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과매도 상태입니다. 과매도라는 거는 모든 회사에 다 적정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버텼던 종목이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과매도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22,000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사실상 팔기엔 조금 아깝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3분기 실적도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올해 하반기 끝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려면 11월 5일이니까 연말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 사실상 저는 굳이 손절하지는 말자라는 주의예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즉 과매도인 상태에서는 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손절가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미 22,000원대에 빠졌을 때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손절 관점보다는 버티거나 또는 종목 교체를 해서 일부 정도만 파시는 게 맞지 손절가는 이미 이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걸로 교체할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죠? 앞서서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지금 손실폭이 커졌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좌가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를 하락시킬 만한 원인이 되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경기 침체인데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한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유가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해운 쪽에서 승부를 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얘가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보다 더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일단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저희 이제 막판에 추천 종목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그때 추천 종목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음 종목은 문자를 통해서 접수받은 종목입니다. TCC 스틸이고요. 매수가는 32,700원에 보유비중 10%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TCC 스틸 전일 종가가 32,700원이네요. 불세위원님,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전일 종가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잘 사셨고요. 근데 어떤 투자 관점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좀 대응이 다르긴 한데 한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려는 전략으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나는 그 2차 전지 소재나 이쪽 철강 쪽이 조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쭉 들고 가도 수익을 크게 낼 거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그 두 가지 전략에 따라 다른데 아마 단기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가셨고요. 좋은 회사고요. 네, 그 스틸 철강 관련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같이 엮였는데 고점 찍고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모든 악재가 다 나왔을 때 주가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사실 그 악재가 나올 때 사라라, 주식을 사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는 빠져봤자 별로 안 빠질 거예요. 근데 좀 지루하겠죠, 굉장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점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4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에 파시고 중장기로 봤다 하면은 6만 원까지 보셔라. 죄송합니다. 6만 원이 아니고 5만 원까지 보셔라. 그렇게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다는 부분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요. 재룡전기 89,742원에 12%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 재룡전기 전력 그리고 전기 관련 종목들이 잘 갈 때 진짜 핫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는 한 단계 더 큰 폭의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정도의 비중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가격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종목이 한 번 더 상승하기 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갇혀서 다시 여기서 안정화를 좀 이루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다시 투매가 나오면서 이러한 하락폭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정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는 가격대가 이 박스권 하단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만 원대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계속 받침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고 밑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갈 때 장대 양봉이 한번 뜨면서 주가가 한번 튀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6만 원대와 8만 원대의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됐을 때 8만 원보다 즉 저항대보다 살짝 높아지게 됐을 때는 매수가가 가까워질수록 종목을 좀 줄이셔야 된다. 즉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다행히 6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구간에서 여기가 살짝 이탈이 난다고 했을 때 또는 이 구간대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한번 낙폭이 크게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응해야 되는 가격대는 6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재룡전기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진전기 24,800원에 10%요. 네, 24,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네. 계십니다. 이 종목 불세위원님과 함께 볼 텐데요. 위원님, 네. 그래도 이것도 약간 손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민망한 수준이겠죠? 네, 그렇고 일단은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급등 나올 때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수익권일 아니요, 때 안 한 달 팔다가 정도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더 되셨다고요? 네네. 그럼 수익권일 때 안 팔다가 빠져가지고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일진전기가 오른 이유가 그 데이터 센터 결국에 인공지능 때문에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단은 이게 대장주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일진전기 또한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가와 익절가를 좀 확실하게 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수익권인데 또 안 팔았는데 손실권인데 판다고 약간 그런 생각에 손절을 못 하셨다가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 종목이 나락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목표가 터치하면 그냥 파시고요. 만약에 목표가 안 가고 손절가 터치하면 좀 미련 없이 정리를 하셔야 후환이 좀 그 계좌 운영하는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손절가 22,000원요? 네, 손절가 22,000원, 목표가는 목표 3만 원. 좀 3만 원까지 잡으셔도 되는데 좀 낮게 잡으시면 28,000원 정도? 그 사이 오면은 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걸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0원에요? 네, 가까이 오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또 핫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나를 고민하게 만드니까 더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진전기 손절가는 2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다음 종목 전화통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나 사조 대림이고 매수가는 9만 원이고 비중은 90%. 되게 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굉장히 크게 담으셨네요. 예. 이 종목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와 함께 전략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조 대림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반등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좀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하단 어느 정도 잡아놓고 반등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을 때 가격대는 지켜주기 위해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일단 매수가까지 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단은 지금 5만 8천 원 수준에서 잡아놓고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는 이제 증시가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올라와 주기만 하면 줄이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 금요일장에서도 16%나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항대 하나씩 잡아드리면 지금 79,900원대에도 저항대가 있었고 지난번 며칠 전 거래일 때에도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밀림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14% 올라갔다가 종가가 보합에서 마감됐었던 저항이 굉장히 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물량 소화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리 이제 8만 원대 초반대에 저항대가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8만 원 초반 수준부터는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지금은 반등 주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보게 됐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8만 원대 도달했을 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내셔야 돼요. 충분히 지금 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가격대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몇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들어줄 때 지금 반드시 줄여내야 됩니다. 지수는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수가 들어주는 지금 시점 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우량주를 추가 매수하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지수가 들어줄 때 우량주를 줄여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조재림 워낙에 비중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8만 원에 도착을 했을 때는 그때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보는 전략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종목 잘 참고해 보시면서 손실 축소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문자로 온 종목인데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매수가는 31,600원에 비중은 20%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그래도 K화장품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위원님 클리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뭐 종가에 사신 것 같은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오래 들고 가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차트상으로 고점 대비 좀 밀렸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또 화장품에 다시 한번 약간의 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번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폭락을 했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려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이런 식으로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신 다음에 칼같이 대응하셔야 돼요. 예, 저점에 샀으니까 예, 들고 가면 수익 내겠지 하고 좀 오래 들고 가기엔 적합한 종목이자 그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예,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35,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셔라.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망이 짧게 잡고 클리오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29,000원 그리고 목표가 3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또 궁금하신 새로운 종목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세위원님께서 선택한 유망주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 앞에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가장 보셔야 될 거, 예, 저점에 있고 재료 사이즈 크고 신선하고 크게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종목은 바로 한국가스공사. 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 6월 초에 이슈 나오고 나서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지고 이게 나 놓쳐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그 약간 추격 매수를 시킨 경향이 있어요. 차트 자체가 거의 안 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 거의 7월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음에도 근데 그 얼마 전에 폭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때 주가보다 예, 지수는 낮아졌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높습니다. 자, 12월에 대형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대형 일정 말고도 예, 그 전까지 꾸준히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주식에서 주가가 크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실적도 있을 거고, 재료도 있을 거고, 시장 상황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 다 갖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국가스공사가 PBR이 0.4입니다. 예, 지금 주가에서 2배가 올라도 PBR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자산이나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8월 달부터 가스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을 겨울 되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여러분들 가스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가스비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회사 자체의 실적 모멘텀도 있는데 예, 그 대왕굴의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뭐 안 갈래 안 가기가 더 힘든 주식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 투자자의 배짱과 내가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짱과 능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목표가 높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예, 크게 갈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목표가 8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38,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불세위원님 사실 이 한국가스공사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더 갈만한 모멘텀 그리고 상승 여력 많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높게 봐주셨는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 해주고 계신 건데요. 목표가 8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의원님과도 유망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우림 PTS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모멘텀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쪽입니다. 바로 영일만 테마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유가스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추천이 나갔었죠. 즉 올라가기 전에 잡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유가스 종목들이 이 영일만 테마에 대한 호재를 받고 일괄적으로 다 6월 3일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가 커지려면 종목들이 군집을 이루고 많아져야 되는데 종목이 몇 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추라는 종목들이 늘어났었고 유가스가 이제 멈춰있는 동안 시추 종목들이 다 수급이 쏠려 넘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가스인 종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시추가 움직이고 이제 유가스는 안 가보나 보다 하고 다 시추로 넘어갔더니 이제 유가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똑같겠죠. 이제 시추가 또 움직일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맞물려서 수급을 좀 더 받고 있지만 영일만에 대한 즉 국내 단독 테마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사실상 뭐 많이라고 표현할 건 없는 것 같고 지수가 급락했을 때 다시 한번 최근에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잡았을 때는 사실상 손해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이제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PTS의 모멘텀은 일단 영일만에 대한 테마도 있고요. 최근에 뭐 CS라든지 CS윈드라든지 동국 SNC 같은 풍력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린 PTS는 풍력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렌시스가 최근에 뭐 삼성에서 로봇을 9월달에 보핏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렌시스 같은 게 급등을 했었는데 우린 PTS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재건도 되고 로봇도 되고 지금 영일만도 되고 골고루 다 되기 때문에 수급은 아무거나 다 땡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했을 때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7,1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900원 잡아드리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됐을 때에도 이 장대 음봉이 발생하기 전이었었던 가격입니다. 즉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에 걸리면서 폭락하기 전까지는 증시가 아무리 하락을 해도 저점을 잘 지켜주다가 이 구간대가 장이 너무나도 급락했었던 이 10%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구간대는 보너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6,500원대 적정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다시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주가가 오히려 지수 때문에 내려왔을 때 싸게 더 사셔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면 괜찮을까요? 네, 시초가에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영일만 관련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그 관련 종목 우림 PTS 추천해 주셨습니다.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는 4,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망 종목들까지 챙겨드렸는데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무료 방송은 또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지 먼저 불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부터 들어볼게요. 자, 저는 항상 좀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게 뭐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벌려고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하루하루 그 호가창 쳐다보면서 뭐 할 거 없나, 단타 칠 거 없나 하고 이렇게 계속 그 호가창 쳐다보시다가 어느 날은 수익 나고 어느 날은 손실 나는데 그럼 물리는 종목들이 점점 종목 백화점이 되고 그러다가 크게 가는 종목은 좀 놓치고 크게 가는 종목은 조금 수익 내고 팔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손절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더 손실분이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저점에 있는 종목, 크게 갈 종목을 비중을 많이 사서 많이 사야지 크게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비중을 많이 사서 그 많이 산 종목이 좀 크게 가면 갈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뭐 앞에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섹터 말고도 그 좀 히든으로 제가 무방에서만 공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단타 전략도 또 주식하면서 아무래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뭐 단기 매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이렇게 좀 포트를 운영하실 수 있는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공개하지 않으신 종목들 무료 방송에서 또 오픈하실 예정이니까요.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무료 방송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사실 지금 뭐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대응을 좀 늦게 하셔서 대부분 좀 힘드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연한 대응보다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내가 짧게 수익을 볼 때에는 손실폭이 작을 때에는 같이 상쇄할 수 있는 이 수익폭 자체가 똑같이 손실과 수익이 같은 수준이면 되는데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에는 짧게 수익 봐서 손실 큰 거를 절대 빼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만큼 손실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히 지금은 우량주 장세가 아니라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또는 유가스 종목들 급등하는 거 보면 지금 벌써 40% 50% 올라와 있고요. 40% 50%면 내 반도체 손실 난 거 하나씩은 상쇄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무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무료 방송 통해서 또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 시장 이제 하루가 더 남아있잖아요.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전략 조금 챙겨볼 텐데요. 불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지수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슈가 매번 바뀌잖아요. 그날 주도주는 매번 바뀝니다. 뭐 어느 날은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이고 어느 날은 그 태양광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장의 분석 자체는 내가 그날 시장 보고 있고 대장주 뭐 잡아서 이제 단타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는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종목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서 크게 수익 내는 전략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클리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그 뭐 이제 주도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 매매 전략 단기 매매 대장주 잡는 전략으로 지금은 개별주 시장이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세위원님의 짧은 코멘트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김민재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내일장 전략 짧게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어떤 거 짚어주실까요? 한마디요? 네, 우량주 조금 덜어내시고요. 테마주 사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짧은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내일장 대응 전략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집 주식명가 2부는 여기서 맞춰볼 텐데요. 오늘 불세위원님과 김민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